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되냐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5-1번을 보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2의 x승 플러스 자 2의 마이너스 x승은 5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8의 x승 플러스 8의 마이너스 x승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얘 딱 봤더니 어떤 게 공통으로 나와 있어? 2의 x승이 전부 다 공통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해주면 2의 x승을 만약에 t로 치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식이 이렇게 바뀌고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t 플러스 t분의 1이 5일 때 얘는 지수의 마이너스 미수의 없애는 면이 오니까 자 2의 세제곱을 한 게 8이지. 그래서 t의 3승 플러스 t의 3승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돼. 그러니까 수1부터는 우리가 일단 고동사 상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했잖아. 수1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여기 있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얘를 좀 더 정리해줄 방법들이 있어서 그 정리해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고동사 상하 때 배웠던 내용의 형태의 꼴로 바뀌는 문제들이 많아. 그리고 먼저 우리가 고동사 상하를 통해서 결과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식을 정리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뭐냐면 기본 개념은 개념대로야. 기본 개념은 개념대로고 원래 정확하게 가장 좋은 건 이거지. 기본 개념을 배우고 정의와 성질을 배우고 그거를 통해서 네가 머리를 써서 머리로 회전시켜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일단 시간이 허락해 주질 않아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다라는 어떤 유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유형적인 요소들을 수1부터 좀 많이 챙겨주는 게 좋아. 그러면 개념을 무시해도 됐습니까? 라고 했지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라고 해서 유형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고난이도 문제는 유형이라는 게 없어. 유형들은 엄청 많이 섞여져 있어. 그래서 기본 개념을 통해서 네가 만들어 나가야 돼.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뭐다 알아. 얘기 좀 한번 드리고 열심히 하면 돼. 자, t 플러스 t분의 1은 얼마야? 5가 되거든. t의 30 플러스 t의 3승분의 1은 자, t 플러스 t분의 1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 형태 걸로 변형시켜주면 되겠지? 어떻게 돼? t 플러스 t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t 플러스 t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25에서 15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110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 5-2번도 보면 자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이 23이야. 근데 x의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수가 나와 있는 지수가 분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그때 곱셈 공식이라든가 또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할 때는 뭐 해줘야 된다고 했었지? 치환해줘야 된다고 했었지. 무엇을? x의 2분의 1승을 치환해줘야 된다고. 기억나? 그래서 x의 2분의 1승을 라지 A로 치환을 해주면 여기 있는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뀐다.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이 23이야.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a 플러스 a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어때? 별거 아니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은 25가 되는데 x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도 0보다 크고 a분의 1도 0보다 클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은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식을 내가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이건 이렇게 정리해줘라. 이건 이렇게 정리해줘라 라고 해서 얘기해 줄 건데 그 정리를 해야만 반드시 문제가 풀리게끔 돼 있어. 정리를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려. 아니 풀릴 수는 있어. 내 머리가 너무 좋아. 아우 나는 진짜 천재야. 세상에 제일 가는 천재야. 그럼 풀릴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풀리지 않으니까 항상 정리한다.
문제 파악하고 문제를 정리한다는 거 사람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시간 몇 번? 6-2번. 6-2번.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양수의 m에 대해서 자, a의 m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m승 분의 a의 m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m승을 얼마야? 2라고 했을 때, 3이라고 했을 때 그때 2 곱하기 a의 m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m승의 a의 m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m승. 뭔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전부 다 똑같은 게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A, 그렇지. 그럼 a의 m승을 뭐 해보자? Q. 그렇지. t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어떻게 바뀌게 되어 있어? 얘는 t 마이너스 t분의 1분의 t 플러스 t분의 1. 항상 지수의 마이너스는 보기 싫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없애버리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t분의 자 t로 곱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t분의 t의 제곱 플러스 1. 약분데 없어지지?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의 제곱 플러스 1이 얼마냐면 3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해가 돼? 자, 그럼 계산해주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은 t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 t의 제곱은 얼마가 돼? 4가 되니까 t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알겠어. t의 값을 뭐 루트 1하고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나오자. 자,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2 곱하기 치환해주면 t 플러스 t분의 1 얘는 t 마이너스 t분의 1 합성식이네. 그러면 2에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2에 t의 제곱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통부분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치환을 해주면 간단하게 풀리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7-1번을 보면 문제. 자, 2의 a가 얼마가 되고 3의 3승이 되고 3의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5의 4승이 되고 a, b,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60이 되는 거지. 근데 5의 c승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요놈하고 요놈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일단 5의 C승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5의 C승을 맞춰나갈 거야. 알겠지? 얘가 맞춰나갈 건데 어떤 식으로 맞춰나가냐면 일단 얘와 얘를 봤을 때 일단 왜냐면 미시 같아야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스를 기준으로 잡아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에 미스이 5의 C승이라는 것은 5라는 수가 있지만은 여기 둘 중에 5라는 것은 얘밖에 없어. 그 얘에다 C승을 해주면 되겠지. 양변에다. 근데 앞에 4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5는 자 3에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b승으로 바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c제곱을 해주면 3의 4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bc가 된다라는 것으로 놓을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a로 곱해줘야 돼. 왜냐면 a, b, c가 6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a를 알아야 되는데 a가 얼마인지 잘 몰라. 근데 a는 여기에 있어. 근데 여기에도 미시 3인수가 있지. 그러니까 미시 3인수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a, b, c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집어넣기 위해서 뭘로 바꿔줘야 돼? 3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의 3분의 a승이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2의 3분의 a승에 얼마냐면 4분의 bc가 되는 거지.
그래서 5의 C승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3, 4, 12의 A, B, C가 되고 A, B, C는 얼마라고 했어? 60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2의 뭐냐면 5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32가 된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얘는 뭐 문제가 특별하게 뭐 저기 할 건 없고 문제는 이제 맞춰나가는 거야. 내가 미시 얼마인지가 됐고 일단 미시 같아야만 지수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미시로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다음 오늘 저기 갖고 왔니? 자,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4제곱에 세제곱근 2 플러스 2 루트 3. 그 다음에 B는 3의 세제곱근 2 플러스 3 루트 3. 그 다음에 C는 2의 세제곱근 2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돼 있다. 자, 얘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세제곱근 2와 루트 3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공통으로 들어있잖아.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뭐니? 대수비교는 두 개를 서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해볼까? 자, A에서 한번 B를 빼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여기 직접 빼자. 자, 세제곱근이 여기서 여기 빼주니까 세제곱근 2가 되고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하려면 거듭제곱근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안에 있는 것이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얘는 3이고 2니까 6으로 맞춰주면 되지? 6에 얘는 제곱을 해주니까 4 마이너스 6제곱근 3을 하니까 27이 돼. 자,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작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A와 B를 비교해주면 B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에서 C를 빼주면 얘는 어떻게 돼? 세제곱근 2 마이너스 얘 똑같이 루트 3이네?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가 있으면 C가 더 크잖아. 아, 그래서 A하고 B하고 C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거듭제곱을 간단하게 비교해줄 방법이지. 저 pH 농도를 어떻게 나타낸다 해서 pH 농도 H 플러스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m승의 이온 농도가 있을 경우에 pH 농도를 m이라고 나타내 주는 거야.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가 있을 때 H를 m이라고 해준다. 어떤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해줘. 표현의 자체가 뭐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pH가 얼마인 경우? 6.7인 경우를 보면 이때 수소 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돼? 10의 마이너스 6.7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pH가 얼마인 경우? 7.3인 경우 이때 수소 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7.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야? 이것에 대한 수소 이온 농도는 그 다음에 이 농도의 이 이온의 농도의 몇 배가 되느냐? 의 몇 배니까 곱하기 K로 한 것이 두 개가 뭐가 되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야. 이걸 구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K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6.7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7.3승이 되고 나눠쓰면 지수끼리 무엇이 된다? 뺄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7 플러스 7.3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의 0.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10의 0.3이 주어져 있는데 요놈의 제곱이 10의 0.6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이 2가 되니까 어떻게 돼?
2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은 이거 간단하잖아.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얼마가 돼? 4제곱근 24. 그리고 여기는 4제곱근 25가 되는 거잖아.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이잖아. 그럼 L이라고 한다면 L제곱은 요놈 제곱 얼마? 루트 24지? 플러스 요놈 제곱 얼마? 루트 25가 되는 거지. 그러면 2 루트 6에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 이거 왜 물어보니? 뭐지? 자, 6번을 보면 자 2의 m승이 a가 되고 2의 n승이 뭐가 되면 b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 2분의 1에 자 2의 m승 마이너스 n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얘네들은 지수가 일단 분자에 있어. 분자에 있는 형태가 된 거잖아. 근데 밑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를 2분의 1로 바꿔줘야 되잖아. 밑이 뭐가 됐어? 역수가 된 거지. 밑의 역수는 뭐라고 했지? 밑에 역수. 지수의 마이너스가 밑의 역수로 이겼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주느냐? 얘를 양변의 지수의 마이너스 1승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m승은 a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그렇지?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2분의 1의 m승은 a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는 2의 m승이니까 두 배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의 2m승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자 이게 잘 봐야 된다. 자, 2분의 1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어 있어? 2분의 1로 바꿔주면 지수의 마이너스 n이야. 요게 바로 b야.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얘네들 자 지수끼리 합이 된 거지. 그럼 얘네들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에 자 2n-1은 지수끼리 합인데 얘는 두 수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9번에도 보면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분의 자 a의 x승 플러스 마이너스 자 a의 마이너스 x가 얼마냐면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a의 4의 x승을 구하래.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는? 시험. 그래 다 공통이잖아. 치환해주면 되잖아. 그럼 치환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a의 x승을 t로 치환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t 플러스 t분의 1 분의 t 마이너스 t분의 1 그치? 자 얘는 어떻게 돼? 분모 통분해주면 t분의 t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분자는 t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개 없어지게 되고 t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돼? 3분의 2가 되는 거야. 엇갈려 곱해주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은 2t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고 t의 제곱은 얼마가 돼? 5가 되겠지. 근데 얘는 얼마가 되면 t의 4승이란 말이야. 그래서 25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치? 간단하지? 자, 여기서부터 1부터 50까지의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수는 총 모두 7의 배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는 다 적을게. 자, 7n은 뭐야? 7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 그 다음에 7n 플러스 1. 7로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나머지가 3인수, 나머지가 4인수, 나머지가 5인수, 왜? 나머지가 6인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풀었던 기억에 의하면 그냥 어차피 다 적어야 되거든.
자, 그럼 1부터 50까지 있지? 적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50. 30, 30 몇 가지? 34, 3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아, 41, 네. 그 다음에 4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48, 그 다음에 49, 50 이렇게 되겠다. 네. 이걸 왜 적냐면 어차피 다 찾아야 돼.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해. 그래서 자, 이해가 되지? 아, 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었냐면 원수를 두 개를 더해도 어떠한 수 두 개를 더해도 절대 무엇이 돼서는 안 된다? 7의 배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어. 그 7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잖아. 그럼 얘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지. 얘는 얘랑 만나면 7의 배수가 돼. 아, 그렇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하고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인수하고 만나면 7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얘가 들어있어. 그럼 얘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돼? 7의 배수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들어있으면 얘는 절대로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들어있으면 얘가 절대로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자, 이해가 돼? 다른 건 얘랑 다른 거 만나도 절대 7의 배수는 될 수는 없어. 얘만 문제야. 요게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하고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하고 얘네 둘을 만난다 하더라도 7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없으면 얘가 있으면 얘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 마찬가지로 얘가 있으면 얘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두 원소라고 했는데 여기 x에 있는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다 집어넣으면 돼. 근데 절대 7의 배수가 안 되게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7의 배수가 있어요. 여기 7의 배수가. 그렇지? 그런데 7의 배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두 수를 더했을 때 7의 배수가 된다고 있거든. 근데 7의 배수가 두 수를 더해서 7의 배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7의 배수가 두 개의 수가 들어가게 되면 7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치? 7의 배수 하나만 있으면 어떤 것을 더해준다 하더라도 절대 7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원소를 최대값을 만들어주려면 여기 7의 배수 중에는 무조건 하나는 들어갈 수 있겠다. 최대값을 만들어주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있으면 얘가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럼 최대니까 만약에 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원소를 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 그리고 얘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원소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원소가 모두 몇 개니? 8개야. 근데 얘는 원소가 모두 몇 개니? 7개야. 자, 최대값을 만들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 플러스. 그렇지. 얘를 집어넣어야지. 그럼 8개를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본다 해서 둘 중에 하나. 얘가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있을 때에는 얘가 있으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둘 다 각각 몇 개야? 7개.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 그리고 3하고 4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 그럼 모두 몇 개도? 7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5에다 8을 더해주면 얼마? 23.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원소의 총 가장 많은 개수가 얼마가 되면 23개가 가장 많을 때가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로그는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거듭제곱근인을 배웠어.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3인 2를 만약에 아니구나 2가 아니구나 x라고 하나이지. 자, 예를 들어서 x를 제곱했더니 4가 나오더라. 그럼 x는 얼마가 돼?
그러니까 하나만 하자. 양수만 하자. 그 다음에 x를 3승을 했더니 27이 나왔어. 그러면 x는 얼마가 된다? 3. 3이 된다. 자, 그 다음에 x를 4승을 했더니 625가 나왔다.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5. 응? 5.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지금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지수가 몇 번을 곱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때 미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미를 구하는 식이 바로 우리가 거듭제곱근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를, 예를 들어서 세제곱을 했는데 2가 나왔어. 자, 이때 x의 값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을 했다. 세제곱을 했을 때 2에 대한 제곱근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제곱근 2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를 표현했단 말이야. 이 기호에는 뭐가 들어갔어? 몇 번 곱했느냐? 그때 계산 결과가 무엇이 나왔느냐? 라는 것을 둘 다 표현한 형태로 나타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은 얘는 약간 반대야. 뭐냐면 2를 몇 번 곱해야 4가 될까? 2번. 그 다음에 3을 몇 번 곱해야 27이 될까? 3. 그 다음에 5를 몇 번 곱해야 625가 될까? 4번. x는 4번이 된단 말이야. 자,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다른 것은 뭐냐면 위에는 지수를 알고 있고 그때 밑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밑을 알고 있을 때 지수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약간 틀리지? 그렇지? 근데 이것도 구할 수가 있는 형태가 돼. 자, 이해가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을 몇 번 곱해야 2가 나올까라는 것을 봤는데 이러한 값도 존재를 한다는 얘기야. x의 값이. 그게 뭐예요? 여기도 루트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루트처럼 이렇게 계산했잖아. 근데 여기도 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을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3의 x승 2라고 했을 때 이때 x의 값도 존재를 해. 근데 그때 그 존재하는 x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나도. 그렇지. 그런데 그 값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세제곱을 3을 x번 곱하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해서 3을 몇 번 곱했을 때 2가 되는지를 구하는 것을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자, 알겠어? 그래서 이때 x를 구하는 기호를 이렇게 써. 자, 여기 있는 x의 밑을 구하는 기호를 이렇게 썼잖아. 그렇지, 기호잖아. 기호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의 값을 구하는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로그라는 것은 LOG가 있는데 이 로그라는 것도 뭐가 되면 이 자체가 하나의 기호야. 기회있죠. 이 기호야. 뭔가를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LOG라고 해서 딱 기호로 쓰인 거야. 이 자체 말이 기호야. 이렇게 로트 사람은 좀 좋은데 이 레이피어라는 사람이 맨 처음 로그를 만들었을 때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좀 못 들으시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번 곱했는지를 여기다가 적어주게 되는 거지. 그 다음 계산 결과가 얼마인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수를 곱했는지를 아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작은 글씨를 적어주게 되고 그때 계산 결과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큰 글씨로 뒤에다 적어주게 돼. 그래서 이렇게 글씨 크기가 두 개가 다른 것이 두 개가 적어지게 돼. 얘도 두 개가 나오긴 해. 근데 이렇게 LOG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게 된다. 라는 거야. 자, 이해가 돼? 그러면 거듭제곱이라는 기호는 뭐냐? 지수를 알고 있을 때 밑을 구할 때 쓰는 기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자, 헷갈리기 시작했어. 자, 그 다음에 로그라는 것은 뭐냐? 밑을 알고 있을 때 지수를 구하는 기호가 되는 거야. 내가 즉 지수를 구하고 싶어. 지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로그가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근데 로그라는 것은 원래 발견되거나 이걸 발견하거나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저기가 뭐냐면 곱을 합으로 바꾸는 게 로그야. 뭔 소리야? 곱을 왜 합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곱을 합으로 바꾸는 게 로그야.
근데 로그가 쓰이는 부분이 엄청 많아. 네. 그래서 로그의 개념을 잘 보는데 그냥 로그는 그냥 로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냥 여기서는. 알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로그는 그냥 지수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의 X승을 만약에 N이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지수가 나와 있잖아. AS는 N이라는 지수가 나왔지? 자, 그러면 얘를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 지수를 로그로 나타낼 수 있어. 자, 지수로 표현된 것이 값이지? 근데 로그를 나타낼 수가 있어. 근데 로그를 나타내는데 뭘 구하는 거냐고 했냐면 x 즉 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뭐라고 했냐면 자 3이 어디 와 있어? 밑이 여기 와 있지. 그래서 로그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결과값이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값이야. 참고로 얘도 기준을 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n승을 a라고 놓는다면 얘랑 같은 값은 뭐 같아? n은 이제 x는 뭐가 된다? x는 n 제곱근 a하고 해서 얘랑 얘랑 같은 식이야. 알겠지?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같은 식이야. 두 개를 잘 구별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일단 근데 거듭적으로 그냥 같이 넣고 비교하면 머리가 꼬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풀어보자고. 그래서 로그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다시 한 번 더 쓰면 로그에 밑에 여기다 작은 글자를 적어주고 여기에는 이렇게 원래 글자 큰 글자를 이렇게 적어주게 돼. 알겠지? 자, 근데 여기는 요 A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줘? 지수에서 얘를 보고 BC라고 얘기하고 얘를 보고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밑과 지수를 나타내 준 거잖아. 근데 A가 밑인데 여기가 A가 여기로 왔잖아.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뭐라고 해주냐면 밑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n을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n을 보고 진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수가 아닌 진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수의 형태로 표현됐는데 이 지수가 x가 만약에 실수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a는 뭐가 되냐면 0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렇지. 지수의 확장에서 지수가 유리수 범위 내 이상이 되면 밑은 뭐가 되면 0보다 커야 돼. 음수가 돼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0보다 큰 값을 여러 번 계속 곱해주면 그 결과값도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양수로만 나오게 돼 있어. n도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자,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0보다 큰 양수만 들어올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1의 X승은 얼마? 1이면 X는 모든 수 다 돼. 그치? 그 다음에 1의 X승이 만약에 3이면 이때 만족하는 X값이 있어 없어? 즉 A가 1일 때는 X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은 A가 0보다 커야 되지만 A가 1이 아닐 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진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결과에 의해서 진수는 항상 뭘로만 나온다 했어? 진수는 양수만 나온다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얘를 보고 로우가 정의되기 위한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로그는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듭제약분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n이 짝수가 되면 이 안에 절대 음수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식으로 n에 따라서 a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로그도 밑과 진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각각 주어진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 범위를 만족을 시켜줘야만 로그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러니까 로그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로그는 사용되지 않아. 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지?